물을 마신 후 바로 소변을 보는 사람과 반나절 동안 화장실에 전혀 가지 않는 사람, 과연 누구의 장기가 더 튼튼한 것일까요? 지난달 동네 노인정 바둑 모임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주 흥미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65살 최기동 어르신은 차 한 잔만 마셔도 30분 안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셔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옆에서 바둑을 두던 친한 친구분들은 껄껄 웃으며 가벼운 핀잔을 주곤 했지요. 어이구, 최 영감 또 가는가? 자네 방광이 너무 약해진 거 아니야? 툭하면 자리를 비우니 최기동 어르신은 겉으로는 그저 허허 웃어넘기려 하셨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린 표정 속에는 혹시 내 몸에 정말 큰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인 이상철 어르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이나 화장실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이상철 어르신을 부러워하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이야, 이 영감 참는 거 보소. 저렇게 꾹 참는 튼튼한 힘이 있어야 진짜 건강이 좋은 거지. 방광이 아주 튼튼한 무쇠야, 무쇠. 여러분, 과연 이 어르신들의 말씀이 의학적으로 100% 사실일까요? 방광이 무쇠처럼 튼튼해서 오래 참는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걸까요? 아니면 자주 비워내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 걸까요? 의외로 많은 분이 평생 소변 횟수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이상 수많은 환자의 질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해 온 의학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평생 철석같이 믿어왔던 낡은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정답과 여러분의 신장 건강, 그 핵심적인 비밀을 확실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몸이 소리 없이 무너지며 조용히 보내고 있는 무서운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당장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과 집에서 안심하고 지켜봐도 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몸속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잠시 머물렀다가 미끄럼틀을 타듯 곧바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몸을 단순한 하수도 파이프 통로처럼 여기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신장의 진짜 역할을 전혀 모르는 말씀이며 특히 시니어 건강, 그 튼튼한 기초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15년 넘게 신장만을 연구해온 제가 오늘 그 오해를 산산조각 내어 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70살 박순영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외출할 때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지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루에 물을 겨우 서너 잔만 드셨습니다. 소변을 자주 안 보니 바깥 활동이 편하다고 오히려 주변에 자랑까지 하셨죠.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통증도 없고 평소처럼 멀쩡해 보이셨는데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회복이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에게 억울하다는 듯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이 붓지도 않고 아픈 곳도 하나 없어요. 화장실도 하루에 2~3번씩 아주 적당히 잘 가는데 대체 왜 제 신장이 망가졌다는 건가요? 물을 적게 마시니 오히려 신장이 일할 필요가 없어서 푹 쉰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속에 바로 여러분도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이 떨리를 틀고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장에 대한 핵심 진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우리가 마신 물을 받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단순한 하수구가 절대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수분 전체의 정교한 균형을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관리하는 최첨단 조절 센터입니다. 성인의 몸속에는 무려 40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수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하루에 소변으로 만들어져 몸 밖으로 배출되는 양은 고작 1에서 2리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8리터의 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혈액과 세포 조직 사이를 끊임없이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이 거대한 수분의 흐름을 감시하는 엄격한 교통경찰관과 같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셨다고 무조건 소변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몸의 혈액이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세포에 수분이 더 필요한지를 먼저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혈액이 탁해져 있으면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소변을 더 만들고, 몸에 수분이 부족해 탈수 위험이 보이면 들어온 물을 악착같이 붙잡아둡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매일 고생하는 신장을 그저 물이 빠져나가는 단순한 하수구 구멍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만약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착각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짧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도 그렇게 오해했었네요. 라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한 줄이 잘못된 상식으로 소중한 신장을 무참히 망가뜨리고 있는 다른 수많은 분들에게 아주 귀한 경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마시고 불과 30분 만에 화장실로 달려가는 최기동 어르신 같은 분들은 정말로 신장이 병들고 망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신장 전문의로서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것도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예민하게 제 역할을 완벽하게 다하고 있다는 아주 훌륭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몹시 수척해진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9살 강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어르신은 물 한 컵만 드시면 정확히 40분 안에 화장실을 가셔야 했습니다. 하루 평균 8번에서 10번 정도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셨죠. 주변 친구분들이 매번 그렇게 자주 가면 신장이 완전히 고장난 거다. 늦기 전에 당장 큰 병원부터 가봐라 라고 무섭게 겁을 주시는 바람에 어르신은 밤잠을 설치며 뜬 눈으로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셨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에 덜덜 떨며 저를 찾아오셨지만 제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그리고 정밀 단백뇨 검사까지 모두 꼼꼼하게 진행한 결과는 100% 완벽한 정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는 20, 30대 젊은 청년 못지않게 아주 훌륭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화장실을 남들보다 자주 가는 걸까요? 여기에는 무서운 병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타고난 방광 크기의 차이입니다.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발 크기가 다르듯이 소변을 담아두는 주머니인 방광의 크기도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커다란 물통처럼 400ml가 꽉 차야 비로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느끼지만 강영희 어르신처럼 방광이 작은 종이컵 크기로 태어나신 분들은 150ml만 차도 곧바로 신호가 옵니다. 이건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자주 비워줘야 하는 체질일 뿐 결코 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분 변화에 아주 기민하게 반응하는 튼튼하고 젊은 신장 때문입니다. 물을 마셔서 혈액이 묽어지면 건강한 신장은 최신형 컴퓨터처럼 재빨리 이를 감지해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을 즉시 소변으로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내어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30분 만에 화장실에 가는 것은 신장의 여과 조절 능력이 아직 펄펄하게 살아있다는 아주 기분 좋은 건강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방광의 예민한 성향입니다. 평소 얕은 잠을 자는 사람이 아주 작은 바스락 소리에도 금방 눈을 번쩍 뜨듯이 방광벽의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소변이 절반만 차도 이미 가득 찼다고 느낍니다. 마지막 4번째는 계절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한여름에는 하루 5번 화장실에 가던 사람도 땀 배출이 거의 없는 서늘한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이 빵빵하게 나오는 실내에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10번 넘게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피부로 빠져나가야 할 수분이 전부 소변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자, 제 꼼꼼한 설명을 들으시니
그동안 화장실을 자주 가서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눈 녹듯 편안해지셨나요?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의 무거운 걱정거리를 시원하게 덜어드렸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 한 번은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아주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안심하고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바로 앞부분에서 소변을 자주 비워내는 것이 오히려 튼튼하고 젊은 신장에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그냥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예외 상황이 하나 존재합니다. 단순히 화장실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자주 가는 현상,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잦은 소변과 함께 평소에는 없던 내 몸에 다른 불쾌한 이상 증상들이 동반되어 나타나고 있다면 이야기는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안심하고 웃어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들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구조 요청을 보내는 무서운 질병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불길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때 우리는 지체 없이 병원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적인 증상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을 보실 때 아랫배가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듯이 콕콕 아프거나 요도 부위가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리고 따가운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이는 세균이 무단으로 침투한 방광염을 강력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소변을 다 보고 변기에서 일어났는데도 뱃속이 전혀 시원해지지 않고 소변이 덜 나온 것처럼 묵직하고 찝찝한 잔뇨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특히 나이 드신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심각하게 비대해졌거나 방광 자체의 수축 기능에 뚜렷한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셋째, 평소보다 물을 아무리 벌컥벌컥 많이 마셔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입안이 계속 바싹바싹 마르고 혀가 쩍쩍 갈라질 정도로 끝없이 심한 갈증이 난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장이나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평소와 똑같이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운동량을 늘리지도 않았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체중이 눈에 띄게 쑥쑥 빠지고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진다면 이것은 몸속 어딘가에 큰 병마가 숨어 있다는 뜻이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내과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낮에는 멀쩡하신데 유독 깊은 밤에 주무시다가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여러 번 깨어나며 뜬 눈으로 괴롭게 밤잠을 설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 귀한 지식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유독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는 소중한 지인이나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바로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배려와 손가락 클릭 한 번이 그분들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귀하고 고마운 생명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상 맨 처음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분 기억하시나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무려 5시간 동안이나 화장실을 단 한 번도 가지 않고 묵묵히 버티시던 이상철 어르신처럼 소변을 아주 오래 참는 사람은 정말로 신장이 무쇠처럼 튼튼하고 건강한 걸까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소변을 오래 참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결코 건강하다는 훈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몸의 핵심 장기인 신장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가장 무서운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진료실에서 만났던 71살 윤대성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침 8시에 물을 딱 한 컵 드시고는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장장 7시간 동안 화장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젊었을 때부터 오줌발이 무척이나 세고 방광이 튼튼해서 남들보다 참는 힘이 월등히 좋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르신의 신장 기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어 정상인의 60% 수준까지 뚝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요? 윤대성 어르신의 평소 일상생활을 찬찬히 살펴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무참히 파괴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외출할 때 물을 일부러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무서운 습관이었습니다. 밖에서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민폐가 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우리 몸에 맑은 수분이 턱없이 부족해지면 피 속의 수분이 말라붙어 혈액은 마치 진흙처럼 끈적끈적하고 탁해집니다. 신장은 이 탁한 피를 억지로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일해야 하고 결국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서서히 굳어버리게 됩니다. 둘째는 소변이 마려워도 억지로 꾹 참아내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소변을 내보내라는 신호가 오는데도 이를 억지로 무시하고 계속 참으면 방광의 벽이 마치 10년 넘게 써서 헐거워진 팬티 고무줄처럼 축 늘어나 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끔찍한 문제는 바로 역류 현상입니다. 방광의 소변이 꽉 차올라 압력이 한계치까지 높아지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찌꺼기 가득한 소변이 오히려 신장 쪽으로 거꾸로 타고 올라갑니다. 본인은 참는 힘이 대단하다고 굳게 믿고 흐뭇해하셨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소중한 신장 조직을 지식이고 썩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바로 짜게 먹는 식습관, 그 중에서도 국물을 바닥까지 훌훌 마시는 습관입니다.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얼큰한 김치찌개나 구수한 된장찌개에 짭짤한 국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들이켜셨습니다. 게다가 무릎 관절이 아플 때마다 약국에서 산 독한 진통제까지 습관적으로 챙겨 드셨죠. 우리 몸에 짠 소금이 무더기로 들어오면 신장은 피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수분을 몸 안에 꽉 붙잡아 둡니다. 소변량이 확 줄어드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과 독한 진통제 성분은 신장의 얇고 미세한 혈관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무서운 독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짠 국물 요리가 가득 올라와 있지는 않나요? 가족들의 신장 건강이 진심으로 걱정되신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시고 카카오톡 가족 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식탁 위를 바꾸는 여러분의 작고 따뜻한 실천 한 번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평생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신장은 과연 아무런 구조 요청도 보내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신경세포가 거의 없어서 배가 아프거나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병을 앓리지는 못합니다. 흔히들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 몸 곳곳에 아주 기이하고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내며 제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이 없다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집에서 거울을 보며 매일 아침 여러 번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결정적인 구조 신호를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매일 보는 소변의 색깔과 거품의 비정상적인 변화입니다. 평소처럼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으로 소변 색깔이 짙은 갈색이나 진한 홍차 색깔처럼 탁하게 나온다면 이것은 신장 내부에 심각한 염증이 생겨 피가 섞여 나오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기에 소변을 보고 나서 5분이 훌쩍 지나도록 거품이 마치 생맥주 거품처럼 두껍고 빽빽하게 층을 이루며 전혀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혈액 속에 온전히 남아있어야 할 귀중한 영양분인 단백질이 숭숭 뚫린 신장의 여과망을 통해
밖으로 콸콸 새어나가고 있다는 심각한 단백뇨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반복되는 기이한 부종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유난히 눈밑이 퉁퉁 부어오르는 현상이 열흘 이상 지독하게 지속된다면 신장이 수분과 염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확실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정강이뼈 앞쪽의 얇은 피부를 5초 동안 지그시 꾹 눌렀다가 떼어보세요. 이때 피부가 용수철처럼 탄력 있게 곧바로 튕겨 올라오지 않고 푹 파인 자국이 10초 이상 흉측하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독소와 소금기를 배출할 능력을 크게 상실한 위험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무리 푹 쉬어도 풀리지 않는 끔찍한 피로감과 창백해진 입술입니다. 밤에 10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마치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솜사탕처럼 무겁고 낮에도 틈만 나면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거울을 보았을 때 입술과 잇몸의 붉은 생기가 옅어지고 얼굴이 핏기 없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골수에 명령을 내려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끊겨 극심한 빈혈과 전신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어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밤낮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무서운 배뇨 패턴의 변화입니다. 낮에는 화장실을 잘 가지 않는데 유독 밤에 잠자리에만 들면 소변이 마려워 2번, 3번 계속해서 깨어나신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수분을 최대한 재흡수하여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키고 소변량을 확 줄여줍니다. 하지만 망가진 신장은 이 농축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묽은 소변을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만들어내어 여러분의 귀한 수면을 무참히 방해합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식욕 상실과 소름 돋는 입맛의 변화입니다. 평소 그렇게 즐겨 드시던 고기, 반찬이나 따뜻한 밥을 보기만 해도 속이 심하게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시나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 새에 몸무게가 2kg 이상 눈에 띄게 쑥쑥 줄어들고 계신가요? 신장이 몸속의 더러운 노폐물과 찌꺼기를 걸러내지 못하면 이 독성 물질들이 피 속을 떠돌며 위장관을 맹렬하게 자극합니다. 심지어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지독한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나기도 하고 뇌의 미각세포가 교란되어 비정상적으로 달거나 짠 음식만 미친 듯이 찾게 되기도 합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 어떻게 얼큰하고 뜨끈한 찌개 국물이랑 짭짤한 김치 없이 맨밥을 넘깁니까? 맞습니다. 평생을 맛있게 드셔온 익숙한 입맛을 하루아침에 밍밍하게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굶고 참으라는 가혹한 말씀 대신 당장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신장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3가지 대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강력하게 쫓아내는 칼륨 방패, 바로 양배추와 오이입니다. 짠 음식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으니 짭짤한 반찬을 드셨다면 식탁 한편에 반드시 이 2가지 신선한 채소를 함께 곁들여 두십시오. 양배추와 오이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피 속에 끈적하게 쌓인 짠 소금기를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켜 줍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망가져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중증, 신부전 환자분들은 반대로 칼륨 배출이 안 되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마시는 일상적인 생명수,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와 볶은 검은콩 우린 물입니다. 식사 후에 무심코 드시는 차가운 얼음물이나 달달한 믹스 커피 대신 따뜻하게 우려낸 이 차들로 바꾸어 보세요. 옥수수 수염과 검은콩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을 도와서 지친 신장을 억지로 쥐어짜지 않고도 몸의 붓기를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차갑게 식어버린 신장 장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똑똑한 습관입니다. 국물 요리에 들어간 엄청난 짠 소금기와 온갖 조미료의 80%는 바로 뚝배기 맨 밑바닥 국물에 가득 가라앉아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바닥까지 훌훌 떠드시거나 밥을 푹푹 말아 드시는 것은 엄청난 농도의 소금물을 통째로 들이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맛있는 국물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젓가락을 사용해 건더기만 쏙쏙 골라 드시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쌀쌀한 계절이나 평소 식사 후에 주로 어떤 따뜻한 차를 즐겨 드시나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이 매일 즐겨 드시는 차 이름을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분의 귀한 신장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좋은 차인지 정성껏 조언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가는 신장을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일 어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복잡하고 거창한 건강관리 계획이나 매달 돈이 훅훅 나가는 비싼 영양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르신들도 집에서 매일 아주 편안하게 실천하실 수 있는 기적의 5분 황금 습관, 시간표를 지금 바로 상세하게 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대략 200ml 정도를 아주 천천히 음미하듯 마셔주세요. 벌컥벌컥 들이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긴 밤새 수분이 싹 말라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맑고 부드럽게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또한 밤새 웅크리고 조용히 쉬고 있던 신장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깨워주는 가장 훌륭하고 다정한 아침 인사입니다. 두 번째, 몸이 찌뿌둥하고 나른해지는 오후 3시쯤에는 잠시 푹신한 소파나 의자 자리에서 일어나 종아리 근육을 가볍고 부드럽게 주물러 주시고 오늘 하루의 네 번째 물 한 잔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종아리는 두 번째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중력 때문에 하체에 꽉 쏠려 정체되어 있던 수분과 혈액을 마사지를 통해 다시 심장 쪽으로 힘차게 위로 올려보내주면 윗부분에 있는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며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저녁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목이 조금 마르더라도 물 마시는 것을 과감히 멈추셔야 합니다. 밤새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확 줄여서 지친 신장도 온전히 쉬게 하고 여러분도 깨지 않고 깊은 숙면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복숭아뼈 주변을 5초 정도 꾹 눌러보며 부기가 없는지 매일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생명줄, 바로 5분 규칙입니다. 즐겨보시는 텔레비전 연속극이 아무리 재미있고 중요한 하이라이트 장면이더라도 혹은 친구분들과의 바둑이나 화투가 아무리 숨막히게 치열하더라도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뇌에 오면 무조건 5분 안에 미련 없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화장실로 직행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참자는 그 작은 고집이 탄력 있던 방광을 흉하게 늘어나게 하고 소중한 신장을 끔찍하게 병들게 만듭니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신장을 굳건히 지키는 기적이 됩니다. 오늘 배운 잇따라 하기 쉬운 습관들이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집에서 신장을 든든하게 지키는 아주 쉽고 간단한 생활 습관들을 꼼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만으로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신장이 한계를 넘어 응급 상황에 처한 아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조금 아프거나 몸이 부어도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괜히 병원 갔다가 큰 병이라고 할까봐 무섭네. 라며 덜컥 겁을 먹고 무조건 꾹꾹 참으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문제 앞에서는 무조건 참거나 집에서 미련하게 버티는 것이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치명적인 응급 기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그 즉시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동네 내과나 큰 병원 응급실로 당장 달려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얼굴과 손발의 흉측한 부종이 하루 이틀 만에 가라앉지 않고 4일에서 5일 동안 밤낮 없이 끈질기게 지속될 때입니다. 두 번째, 평소와 똑같이 식사했고 운동량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체중이 2kg 이상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훅 늘어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장이 고장 나서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맹독성 수분과 더러운 찌꺼기들이 여러분의 몸 안에 무섭게 차오르며 살을 팽창시키고 있다는 소름 돋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 퉁퉁 붓는 부종과 함께 단 10걸음도 제대로 걷기 힘들 만큼 극심한 피로감과 숨이 차는 무기력증이 동시에 덮쳐올 때입니다. 이것은 피 속의 산소가 턱없이 부족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4번째, 소변 색깔이 맑은 색이 아니라 핏빛이나 고기를 씻어낸 붉은 핏물처럼 탁하게 변하거나 변기 물을 2번, 3번 내렸는데도 징그러운 거품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겹겹이 흉측하게 남아있을 때입니다. 이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직접 겪고 계신다면 절대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가야지, 모레 가야지 하고 미루시는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신장은 영원히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 가까운 내과로 뛰어가셔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단호하게 요청하십시오. 초기에 빨리 발견하기만 한다면 망가져가는 신장도 충분히 회복하고 예전처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신장의 놀라운 비밀과 진실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영상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확실하게 아시겠지요? 물을 마시고 30분 만에 바로 화장실에 가는 분은 결코 병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튼튼하고 젊은 여과기를 가진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반대로 5시간씩 억지로 소변을 꾹꾹 참는 고집스러운 습관은 스스로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행동입니다. 옛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소변 분리자 백병지연이라는 뼈저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소변이 제대로 시원하게 통하지 않으면 무려 100가지 무서운 병의 근원이 된다는 깊은 뜻입니다. 소변은 결코 더럽고 귀찮은 냄새나는 배설물이 아니라 내 몸속 장기들이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생명의 거울이자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장 따뜻한 물 한 잔을 기분 좋게 챙겨 드시고 소변 신호가 뇌에 오면 5분 안에 미련 없이 화장실로 곧장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귀한 지식을 결코 혼자만 몰래 알지 마세요. 오늘 밤 당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친구분들께 다정한 전화를 걸어 밤에 화장실은 도대체 몇 번이나 가시는지 따뜻하게 여쭈어 보시고 이 유익한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한 번이 사랑하는 가족의 10년 뒤 신장 건강을 든든하게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